자, 제2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토론은 소각시설의 규모와 최적대안 선택에 관한 토론입니다. 이번 토론 역시도 발제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 토의를 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세션에서 여러분 요번 세션에서 소각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발제와 토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무엇보다도 발제자하고 토론자는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네. 자신의 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여기 우리 그 사회자들께서는 얄짤이 없이 잘라주십시오. 자, 큰 박수와 함께 제2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네. 자원순환과장 전도입니다. 자원시설 체적 대안과 규모 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시설 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5가지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 1은 장암동 자원시설 대보수부터 대안 5는 열분해 등 신기술 적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규 부지에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럼 대안별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 1. 현 장암동 자원 해수시설 대보수입니다. 대보수는 건축물을 둔 채 수온호 및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등 내부 시설만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소각장이 반입되는 폐기물이 발열량은 kg당 3,100에서 3,300kcal이며 환경부침 설계 발열량 3,300kcal를 감안할 경우 현 건축물이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하며 대보수할 경우에는 일처리량 160에서 17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또한 160에서 170톤 규모로 대보수할 경우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증가와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 양 증가를 감안할 때 소형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 매입과 시설 이원화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보수할 경우 소각장을 3년간 가동 중지해야 하므로 추가로 3톤에서 4톤 정도의 적한장 부지 확보와 적한장 설치 운영비를 추가 확보 투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보수 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720억 원이 위탁 처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안 2는 장암해수시설 내 신설입니다. 현 자원해수시설 철거 후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1처리 용량 220톤 규모로 설치 시 환경부 기준 7,260, 타 지자체 기준
4,400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하나 현 시설이 가용 부지는 3,774제곱미터로 설치가 불가하며 이에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호수 경우와 같이 적한장 부지 추가 확보, 기존 시설 철거비, 신규 소각시설 설치비는 물론 적한장 운영비 등이 추가 소요되며 3년간 폐기물 위탁 처리비 725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안삼은 신규 부지 소각시설 신설입니다. 장암동 자원해수시설이 아닌 신규 부지에 신설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 중 현시설 정상 가동함으로 외부 위탁 처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수 있어 추가 위탁 처리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 소유 부지 선정 시 필요 절차를 일정 부분 마쳤기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고효율 에너지 생산으로 40억에서 50억 원씩 20년 기준 약 1,000억 원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등 신규 부지 소각시설이 최악의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대안사 전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종량제 용토에서 재활용 가능한 다양성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로서 전처리 시설은 소각되는 폐기물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전처리 시설에서 선별되지 않은 잔재물은 소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전처리 설치와 운영, 소각시설 운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0에서 3,000제곱미터의 건축이 필요함에 따라 현 시설 부지에는 설치가 불가해 추가로 제3의 장소에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처리 시설에서 선별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운반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분해 등 신기술 적용입니다. 열분해 등 신기술은 비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열분해를 통해 유류 또는 가스화하는 시설로서 종량제 용토는 비닐,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수미 등 혼합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어 열분해 기술 등을 적용하여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처리 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 운영과 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해 예산이 가다 투입되며 신기술이 불확실성에 따라 안정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신설과 대보수 시 비교 검토를 통해 최적 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시설의 신설할 경우입니다. 사유지에 설치 시 건설비 1,306억 원과 소각시설 부지 매입 및 조성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장점으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고 열 에너지 생산 증가라는 장점이 있으나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설치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유지에 설치 시 건설비 1,306억 원만 소요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고 열 에너지 생산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보수할 경우입니다. 채광을 폐기물을 감량을 통한 대보수 시 건설비와 운영비 1,538억 원과 추가로 적한장부지 매입 및 조성비가 소요되며 장점으로는 소각량 최소화가 예상되나 감량이 적을 시 위탁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형 소각시설 추가 건설을 통한 대보수 시입니다. 건설비와 운영비 1,673억 원과 추가로 적한장 등 부지 매입 및 조성비가 소요되며 소각시설 및 적한장 부지 매입과 조성비, 소각시설 이원화로 인한 운영비 추가 투입이 필요해 비경제적입니다. 전처리 시설 시 대보수 시입니다. 건설비와 운영비 1,837억 원과
추가로 적한장 부지 매입 조성비가 소요되며 전처리 시설, 적한장 부지 매입 조성비야 폐기물 처리 시설 이용화로 운영비 추가 투입이 필요해 비경제적입니다. 다음.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력에 대한 신규 부지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겁니다. 비교 검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규모 산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서 2022년까지 32,748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도시개발 등으로 향후 29,123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발생한 소각 대상 폐기물은 177톤이며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11톤의 추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환경부의 소각장 운영 기준 1소각 용량은 약 218톤이 필요합니다. 다만 적정 소각시설 규모는 입지 선정 후 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 자원에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이어지는 시설입니다. 이에 보다 안전하고 환경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소각시설 있듯이 충분한 보상과 지역발전이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드린 시간 안 맞추면 시간 깎는다라고 하는 협박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비교적 잘 마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현지 국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포인터 좀 갖다 주세요. 71페이지. 네, 이게 세타별로 나눠져가지고 지사관 입장별로 말하는데 71. 안녕하세요. 아까 오전에 입구 인사드립니다. 아까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추적 제한하는 건 결국 시민들이 얼만큼 깨어서 정책들을 강요하는가의 문제라고 해서 제목을 추적 제한을 처리하는 시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매립 금지 이거 소각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소각해도 어차피 아무리 소각을 해도 20%는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을 금지하려면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의정부 씨가 지금 최종으로 얘기하는 건 인구가 증가한다. 그리고 쓰레기는 지금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발생한다. 라는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글씨가 안 보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정부시 인구 변화는요, 지금 작년 11월이 적정이었고요. 한 달 평균 300에서 350명 정도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환 이용률인데, 자, 자원순환 기본 계획은 상위 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상위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무효입니다. 상위 계획에서 1인당 860g을 까지 쓰레기를 줄인다고 되어 있고, 의정부시도 자원순환 집행계획에서 860g까지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태우는 건 1인당 380g을 태운답니다. 그러면 소각률이 44%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의정부의 현재 소각률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각률을 늘린다고 하기 때문에 상위 계획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왜? 둘 다 자원순환과에서 세우는 계획인데, 계획에서는 쓰레기를 생활폐기 발생량을 860g까지 줄이고, 그 다음에 소각률을 갖다가 30% 이하로 낮춘다 해놓고, 실제로
세우고 있는 계획은 소각률을 45%까지 올린다고 하는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연사 팩트만 보여드렸던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노원구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노원구는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다시 재분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활용률을 70%까지 올렸다고 얘기했고요. 보시면 처리 현황 아까 안 보여드린 거 보면은 실제로 1인당 발생량이 노원구 같은 경우 1인당 230g, 205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각량이요. 왜 노원구 시민은 서울 특별시민이라서 200g까지 줄일 수 있고 의정부 시민은 의정부 경기도 촌놈들이라서 뭐 400g씩 태웁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 믿고 소각량 줄였다가 의정부 시민들이 안 따라서 쓰레기 터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라는 얘기를 의정부시 공무원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고요. 말이 안 해. 시민을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시민을 못 믿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의정부시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노원구는 2035년까지 1997년에 만들어진 소각장을 2035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고발열량 쓰레기인 플라스틱을 제외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저거 손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기계로 선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것 갖다가 그 근처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적발하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자,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플라스틱 우리 골라내면 MR이라고 해서 물질 재활용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질 재활용률은 제가 퍼센트가 정확하게 하는데 5%가 채 안 될 겁니다. 높아봤자 12% 정도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우리 뭐 플라스틱 방앗간 해갖고 병따개, 뭐 치약자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저건 사실은 재활용 퍼센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홍보용으로, 교육용으로 만드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 대부분 만들면 저기 가로수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플라스틱 되는 거. 그거 전부 다 재활용 플라스틱 만드는 거고요. 전부는 아니고, 저 근데 일부 새 플라스틱 만드는 데도 있고, 재활용하는 데 있고요.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 뭐, 플라스틱 기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것들을 만드는 업체는 포천에 하나 소지하고요. 경기 북부에 제가 알기로는 저기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업체는 저기 한 군데랑 뭐 제가 잘 모르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질 재활용되는 분 없고요. 그럼 우리가 버린 재활용 플라스틱은 어디 가냐? 자, SRF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SRF 말씀하셨는데, SRF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다시 한번 양주시나 포천시에다가 버리는 짓입니다. 아까 SRF 말씀하셨는데, SRF 관련해서 그거만 한 20분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RF랑 고형 폐기물 연료를 얘기하는데, 업체에서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생산을 하게 되면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갖다가 묻어놓습니다. 국가에 냅니다. 그게 1톤당 작년 기준 23만원 평균이었습니다. 아까 SRF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설이 많이 든다 그랬는데, 저 SRF를 생산해서 다른 걸로 바꾸잖아요. 물질 재활용 한다거나 아니면 SRF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비닐 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톤당 23만원을 갖다가 오히려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체계 가지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춘다 그러면 오히려 시의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리고 의정부시는 SRF가 있더라도 의정부시에서 태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 대기특별법에 의해서 의정부시는 고체연료를 태울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태우는 게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진 비닐 쓰레기 전부 다 양주 포천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공장 연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쓰레기를 갖다가 그들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SRF로 만드는 거 옳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데 가장 큰 연료 요건인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온 것들도 우리 시에서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말이 좀 빨랐죠? 천천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냐면 플라스틱은 원래 기름이랑 똑같거든요. 아까 발열량 보듯이. 근데 저걸 그다음에 그 공기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다시 경유 정도의 기름으로 생산이 됩니다. 실제로 그 경기 북부내에는 관내에는 그 플라스틱 가지고 기름 만드는 공장이 연천군에 하나 존재합니다. 연천군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돌아가는 이유는 당연히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갖다가 재활용하면 톤당 23만 원에 나오는 그 EPR이라고 생산자 책임제도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저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2030년까지 그 플라스틱 갖다가 다시 기름을 바꾸는데 플라스틱 버려지는 거 10%를 그걸 바꾸자고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 남았습니다, 아직.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기름 만드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 의정부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 기름을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온 걸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에서 우리가 버리는 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찾아보면 아까 얘기했던 유럽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질문이 답일 수 있는데 쓰레기를 가수분해해서 수소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변환시키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전 요거의 더 기술적인 잘 모르니까 이 정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의정부시에 실제로 소각장을 얼만큼 규모로 줘야 되냐.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자원순환 집행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20톤 필요합니다. 분명히. 근데 의정부시의 규모 산정에서 그렇다가 자원순환 계획인 860g 달성하고 순환율을 61.1% 달성하면 188, 그러니까 190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획인 자원순환 집행 계획만 지켜도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선별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닐 쓰레기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300g 한 장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구가 아까 205g 나왔었죠, 소각용량이. 그 중에서 재활용 잔재물이며 음식을 하게 되면 대충 뭐 120톤 안쪽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정말로 해서 1인당 300g까지만 진행자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양은 170톤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쓰레기장을 크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이 환경 피해를 잡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분이 조금 길은 2분이었었는데요. 네, 김만영 박사님. 네. 일단 이 소각대상 폐기물의 배출량 예측하고 그다음에 소각 시설의 규모를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느냐 방법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타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고요. 두 개의 슬라이드에 걸쳐서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소각대상 폐기물이 뭐냐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기간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계획이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조성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조성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인구 유입까지도 이제 통상적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선 예측을 한번 해봤고요. 그 예측한 결과가 아까 박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인데
제가 예측했던 거는 전국의 인구 그 증가율, 그게 이제 전국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예요. 2050년까지 마이너스인데 경기도는 조금 유입이 돼가지고 경기도는 조금 뭐 0.2% 정도 연평균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시군별로 이제 다르긴 한데 대부분 뭐 이 의정부시 같은 경우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고 일단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한 거는 경기도 평균 정도로 해가지고 봤더니 2030-40년까지는 증가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감소합니다. 최대치일 때가 대략 한 그 몇 시적이에요? 인구가? 46만인데 49만 얼마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소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는 이 나머지 자료, 장내 폐기물 원단위 산정이라든지 소각상 폐기물 대상 발생량 산정이라든지 소각 대상 시설 규모 검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시에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 의정부시에서 예측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그 발표하셨던 과장님께서 발표하시고 또 저기 김성길 국장님이 인용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인데 그거에 따르면은 지금 소각해야 될 양이 그 1일 189톤, 그 다음에 소각 용량으로 산정해 보면 거의 220톤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더니 지침에 따라서 검토해 보면 이런 부분,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의정부시에서 계산했던 거, 예측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뭐 단기간 동안에 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러 데이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각대상 폐기물 배출량 예측하고 그 소각시설 규모 산정할 때, 우선 그 배출량 예측을 한 거를 저는 다른 방법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1인 1일 배출량은 그냥 추계를 했어요.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쭉 해왔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아무런 조치가 없고 현재 상태로 그대로 될 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202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4톤 정도가 배출될 거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같은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저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의정부시의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이행된다고 보면 그거는 이제 165톤 정도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배출되는 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아주 충실히 이행하면 저 정도까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그 BAU로 계산한 거, 그 다음에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따라가지고 이행되는 경우, 이 경우 말고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순환경제 기본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훨씬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 폐기물 증매 금지가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뭐 이를테면 일회용품 사용 금지라든지 포장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이 배출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이 폐기물관리법에 지금 추가로 들어갔고요. 추가로 들어간 게 2025년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다른 지역 가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협력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또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이제 폐기물 발생을 늘리거나 소각 대상 폐기물을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소각 용량을 한번 산정을 해보면 조치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치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248톤 규모로 되고, 거기에 또 이제 월 그 최대 변동 개수로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보면 그건 이제 어느 특정 계절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에 또 감안해가지고 줄여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시 예측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20톤 규모, 그 다음에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이때는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200톤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대상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요건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따온 겁니다. 여기 폐기물관리법 시행, 요게 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내용이고, 그걸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안에가 소각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열분해 시설이라든지 용융시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별도의 시설이 아니고 이걸 다 소각시설이라고 법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소각시설 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들이 대부분이 파격자, 그러니까 스토커식하고, 그 다음에 유동층식 있고, 열분해식 있고, 그 다음에 열분해식도 이제 열분해 가스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고온용융 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인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인데, 그 시설들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은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냐 하는 건데, 지자체에서 피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는 건 피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는 이를테면은 시에 다양한 폐기물들이 오는데 그것도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를테면 뭐 부품이 하나 고장 나가지고 뭐 안 돌아간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신뢰도가 있고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공했던 업체가 망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본래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친환경이고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검토한 결과에서 대부분이 스토커식이 제일 사용하는데 좋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시설 중에 이렇게 지금 우리 생활 폐기물처럼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종류, 성상, 그 다음에 처리량, 이런 게 굉장히 수시로 바뀌는 것들. 지금도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량이 높아진다, 이것도 일종의 큰 변화거든요. 이런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문제인데요. 이 안전성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는 사례들이 다 도심지 안에 있고요.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례인데, 일본 사례는 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시청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보수하고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현 시설은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시설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 시설에서 뭐를 할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부지가 너무 좁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가 세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 현실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구분이 되시나요? 네, 되셨을 겁니다. 자, 토론 역시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드디어 이제 갈수록 고수들이 나오시네요. 토론은 진득한 부회장님하고 안창희 경기환경영 감사께서 순서대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진덕환입니다. 저는 의정부시 소각시설이 잘 결실이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신설이냐 보수냐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보수가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증설이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정부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 시설을 보수를 할 거냐 신설을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입장에서는 신설을 하게 되면 금액자에서는 실제로 입학비용 같은 거, 처리비용 같은 것이 전량이 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 좋고 보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든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부시가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에 별도로 신설을 하는 측면에서 정책을 위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비용 지원을 할 때 처리 시설이 집약화에 중점을 두고 처리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면에서도 금액 지원에 있어서 신설에서는 톤당 사업 약 5억을 지원해 주지만 보수에 있어서는 3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살아갈 예정이라면 신설을 해서 정확하게 적정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탁 처리로 19만 2천 톤을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매년 25억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전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호면에 있어서는 220톤이 맞느냐 200톤이 맞느냐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발생량이 지금 현재 인구는 줄었지만 의정부시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발생량이.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 패턴하고 어린이들 생활 패턴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들 생활 패턴은 젊은 세대의 생활 패턴은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재활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생활 폐기물이 확 줄지는 않는다. 그 패턴이 한다면 의정부시에서 제가 하는 문제의 220톤, 220톤이 200톤인지 그 들은다면 어떻든 간에 최악이라는 숫자, 아무리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해도 이 숫자는 나올 거다. 그런 측면을 놓고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정부시에서 제시하는 규모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결정되면 더 규모에 대한 타이트하게 검토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치지 마시고요. 네, 치시면 안 되고요. 유일하게 시간 내에 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 1분 절약해 주셨습니다. 자, 안창인 강사님. 네, 제가 오늘 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정부의 96년도, 7년도 막 그때가 떠오르는데 딱 30년 전 대자뷰라고 오늘 느껴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국장님처럼 이제 국장이었는데 의정부 이제 소각장을 이제 막으려고 했었고 저희가 막기 위해서 호원동일 때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모여서 대치기를 꾸리고서 뭘 했냐면은 그때 의정부가 300톤을 지으려 했었죠.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왜? 그때 당시 음식물이 45%였어요. 소각장 절반 이하로 줄여도 된다. 근데 이제 법상으로 그때 분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들한테 다 우리 움직입시다. 그래서 전부 다 음식물을 분리 배출시키고 엘리베이터 동별로 이물질 이럴 때 처음 30% 나왔었어요. 3개월 하고 나니까 그게 한 5%, 10에서 5% 사이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저희 양주에 있는 오리 농장에 가져가서 또 먹이고 우리 입주자 대표, 그다음에 우리 뭐 분에 다 가서 먹고 이게 자원이 순환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이제 공론화 뭐 토론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수혜가 났죠, 의정부가.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그때 제일 싸게 200톤으로 갑자기 서를 줬어요. 갑자기 300톤 200톤을 바꿨어요. 그래서 소각장은 가게 됐는데 법상으로 저희가 뭐 그걸 넘지를 못했죠. 굉장히 많이 그렇지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물을 분리시킨 건 저희 의정부가 만들어낸 사례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계속 자원순환 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때 이제 플라스틱 그런 거 하도 가장 일본 음식물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오늘 여기서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능력들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지구적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온난화 1.5도 올라가고 우리 위험하다 다 공멸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줄이자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이 지금 국가에서는 묘한 게 저 며칠 전에 공단도 만나고 뭐 여기저기 지자체 만나고 다 이러는데 국가에서 지금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미리 빼서 이걸 갖다 에너지로 만들든 아니면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의정부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국가 정책으로 지금 10분의 유아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소각이 나오면 앞에 있는 10분의 뭐 소각시설이 아니라 전처리 시설로 간다. 정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말에 이제 음식물 뭐 하수술로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바이오닉이라고 그래서 이런 유기물들은 이제 바이오가스로 만들어야 한다. 왜? 퇴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스로 갔어요. 그래서 바이오가스 만드는 뭐라냐면 또 이것도 바이오수소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책이 입안되고 이미 결정되고 뭐 취획 받고 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다 가서 그리고 종이류도 사실은 이제 식물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사실은 기술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바이오가스로 넘어가는 단계도 됐고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야 이거 90년 30년이 지났는데 이거 참 제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가고 국가 뭐 일을 하는 것도 많이 간다는데 되게 좀 답답하죠.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말하는 물량에 우리 의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하는 물량의 절반도 낮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별로 이제 어찌 보면 의지가 없다 하는 생각이 가장 크죠. 그런 조사를 안고 있고 그런 헌량한 의지가 없다. 시민들 의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뭐 텔레비전 보면 막 대기업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다 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가 들어가요. 26년부터.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지금 21년도부터 플라스틱에 세금 붙이고 있어요. 키로당 1,000원. 우리가 지금 막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대해서 막 움직이고 우리 수출 막히고 막 대기업들은 난리나도 안 듣고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와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은 많이 막 적극하는데 우리는 좀 그렇다. 뭐냐면은 적극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게 지금 문제 같아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이게 뭐 쓰레기 봉투에 나오는 거 이게 구성 부분이 다 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절반 이상이죠. 한 60에서 70% 정도까지는 빼도 되고 그러면 소각량은 지금 기준 대비 어쩌면 30%, 어쩌면 50%. 뭐 이렇게까지 가도 크게 문제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들이 필요한 건 좀 더 제공하고 이미 국가 정책화되어 있고 자료가 나와 있고 제가 여기 보면 국가의 무슨 정책 자료 다 그다음에 어디 시설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봐야 돼. 그리고 제일 큰 거 애나 지금이나 빼나 같은 소리 뭐냐면 빼나 시급하다.
그때도 시급하대도 그랬어요. 저희가 오직 하면은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주민대책을 그때 만나서 토의까지 오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시급한 건 아니에요. 26년이라는 말을 했지만 작년 말인가 올 초에 환경부하고 3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아마 대표들 회의했던 걸로 아는데 회의록이 오픈 안 돼 있는데 거기서도 26년까지 못한다고 하면 광역지자체가 있어요. 제가 내용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 세 분의 발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식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운 분은 저한테 메모지를 주시면 제가 자문위원들이나 다른 분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어디 소속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호원 소속입니다. 오도. 네, 오도의 호원 소속입니다. 네, 제가 오늘의 모든 제안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메모를 해봤습니다. 근데 환경위원 쪽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무조건 감량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감량을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리고 온 국민이 감량 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될 경우에 이 수각장을 다시 또 하나를 또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량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감량이 안 될 경우에 대비성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길게 자꾸 이 문제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지금 나온 김에 새로운 신설로 저희들은 그걸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대보수에 대해서도 3년 동안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적환장이 뭔지. 근데 그 적환장에 설치 운영을 해서 쓰레기를 모았다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내야 된대요. 3년 대보수를 하는 동안에. 근데 그 동안에 그 비용이 72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환장이 지을 수 있는 그 동네의 모든 그것도 알아봤는지 그 동네 주민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것 좀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살짝 질문을 가장한 주장을 하셨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감량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핵심적이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누가 대답할 건지 미리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예, 말씀 주십시오. 사조 최영식입니다.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을 화학적인 촉매 배낭으로 해내서 열 처리로 인해서 이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해외사례 화학처리 요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문 주신 선생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추가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시 관계자분 죄송합니다. 시 관계자분께서 이 소각 처리 대한 방법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시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스토커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스토커 방식에 관련된 그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장점만 얘기하셨지 단점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 스토커시 방식이 공해물질이나 슬러지를 굉장히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폐기물이나 플라스틱 태울 때 막힐 우려가 있고 그다음 폐기물 소각 처리 시간이 길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막힐 가능성이 있고 또 연소 효율이 낮아서 배기가스도 높고 유해가스 더 많이 배출하고 또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고 소각제의 양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토커 방식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스토커 방식의 단점 또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쪽지로도 괜찮습니다. 안창희님께 시가 의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시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물증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열분의 가스화 유입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일본도 지금 말씀하시는 스토커 방식이 98년 이후에 가스화로 변경되면서 이거의 우선순위가 친환경이고 2차 오염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변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양주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한 건 있는 걸로 여기 발표 자료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결과나 지금 현재 진행되면서 장점, 단점 이런 게 조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결과나 이런 거를 소식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 그런 생산 회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광고하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 안창희님부터 좀 시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좀 정성적인 판단이라서 말씀 좀 그렇네요. 왜냐면은 타 지자체들이 보면은 며칠 전에도 보면 뭐 충남 서산에서 충남 뭐 청주에서 충주에서 뭐 여러 가지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들이 상용화되어 있는 거를 도입해서 딱 소각 쪽은 아니지만 이걸 바이오가스 만들어서 도시가스 만들고 수소를 만들고 그것도 자체가 아니라 정부 지원 받아서 그거 뭐냐면 지자체가 그 전년도에 국가에서 시범 사업할 때 신청서를 내서 채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의정부가 우리 국가에서 뭐 환경부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농림축산식품부가 됐든 이런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것들을 내보고 뭐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제일 커요. 그런 것들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반영이 좀 돼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감량을 하겠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계획들은 굉장히 의정부시가 높게 기록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관련된 폐기물이라든지 다른 플라스틱 어떻게 줄였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연동성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크죠. 정책이라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턱 선언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정책으로 맞물려서 톱니처럼 다 이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은 어쨌건 더 좋다는 거고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의지가 약하다는 표현이 이제 저희가 추상적이지만 흔히 쓰는 이제 표현입니다. 뭐 의도적으로 안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만 된 것도 제가 볼 때 30년 딱 봤으면 꽤 크게 뭔가 결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건 칭찬할 만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또 반영을 해서 충분 시간 더 갖겠다면서 충분히 공될 때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 의지를 뭐 이렇게 글쓰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위협하고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가지 질문 중에 4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창희 강사께서도 신기술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분도 화학 처리 시설 처리 등 해외 사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세 번째 스토커 관련해서도 이게 여러 가지 단점들이, 기술적인 단점들이 있는데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10분의 가수화 같은 기술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도입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정부 시에서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 분야 자문위원 여기를 계속 김만영 박사님, 김만영 박사님 계속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량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참여하냐에 따라서 감량이 많이 되고 안 되고가 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방식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 방식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스토커가 좋은지, 열분해가 좋은지, 가스분해가 좋은지, 그건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그걸 단정 짓고 확정 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장엄동에 있는 게 2001년도에 가동해서 내부 연한이 15년이면 16년에 끝났습니다. 지금 7년, 8년 연장해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기간이 늘다 보니까 가동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시가 빨리 얻다 짓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부가적인 처리 비용이 엄청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새로운 장소했으면 하는 데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에 관한 거는 질문을 안 했는데 짧은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네요. 감량이 실제로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시민사회 쪽에서 또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량이 실제로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시민들은 좀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감량할 만큼 하고 있고, 근데 감량에 대한 체계들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좀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고 주택가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안 돼 있는데, 여기 한 가지 꼭 정정할 게, 주택가에서 분리수거에 넣으면 한 차로 쭉 실어가서 분리수거 안 된다는 건 오해신 게요. 그거 가져가서 자율병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시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게 한번 순환센터 가보시면 사람들이 장갑 끼고 일일이 고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해놓으니까 되는데, 이제 종량제 봉투, 저희는 태우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어도 되는 걸 인쇄해서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다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시민에게 의무를 짓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분리 배출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같습니다. 정말로 분리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나 아니면 상업가 나오는 것들 분리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는 시가 책임져야죠. 언제까지 모든 것을 시민에게 책임지고 감량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선별장치를 동원한 종량제 봉투에 선별장치를 두고 그렇게 진행한다면 최소 30% 이상 감량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량이 안 될 거에 대한 문제는 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떤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제1토론에서 가장 절박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과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 과장님 계신데 뭐 별도로 이걸 특별하게 아까 과장님이 하셨는데 아까 물어보신 것 중에 열분에 있잖아요. 그거 말씀하셔서 제가 그 답변 드리려고요. 우리가 열분의 용융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열로서 폐기물 녹이는 겁니다. 그 금속이나 플라스틱 녹여서 이거를 이제 제품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 열분에는 플라스틱이나 폐 비닐을 이제 정기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유리를 생산한 겁니다. 석유를. 근데 우리가 열분의 용융 아까 말씀하신 양주시 그리고 화성시 양산시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운영비나 이런 좀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토커 방식으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 계획 추진 중이 있고 그 아까 안창님이 말씀하신 육시화 바이오 가스 그거는 우리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음식물이나 하수 분뇨 거기서 유기성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처리시설 거기서도 우리가 메탄가스 발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물 처리해가지고 메탄가스 같은 그 도시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각이라는 부분에서 열분의 용역은 소각과 거의 유사한 용역인데 지금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 열분의 공공 영역, 공공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소각장 집어넣었을 때 발열량 굉장히 높은 게 거의 다 플라스틱류예요. 이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게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환경공단이나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금 소각장 쪽에는 아까 플라스틱 문제도 있지만 이 내부 연화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그 가용할 수 있는 톤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전 처리로 그걸 넣는 거고 이걸 원활하기 위해서 앞에 선별기까지 가는 것이 정책으로 좀 위반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계를 할 때 뭐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순서가 좀 그러잖아요. 어디 입지를 이렇게 딱 적어놓고 뭘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 원래 여기도 딱 수도가항식 못 벗어나는 걸로 이게 그림이 이상해야 되게.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를 나누면서 더 할 수 있는 시간 더 달라고 자꾸 시장도 요구해서 더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수도가 방식이 문제가 원래 많다고 이 장단점 비교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각 쪽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뭘 회수하고 허수 이런 기술은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저도 충분히 아는데 어떤 것을 먼저 해서 문제 안 되는 걸 없앨 것이냐 그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각량을 줄일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노력을 해도 깜빡 모르거나 아니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물론 좀 있다고 우리가 발생한 것도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3시 38분이고요. 우리가 원래 정해진 시간은 4시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들이 이 스크린 문제도 있고 약간 발제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지금 지연된 상태인데 우리가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20분 정도 가지고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4시 20분 안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4시가 자 그러면은 20분 정도 분인 토의를 하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는 허용을 해주시겠습니까? 4시부터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는
마치도록 제가 그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4시 10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4시에 끝나야 됩니다. 지킵시다. 모으는데 하나씩. 맞습니다. 네, 원래 약속한 것이 4시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자, 지금 3시 40분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분임 토의를 시작을 해 주시는데요. 분임 토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사전 설문을 하셨던 것처럼 3가지 그 대안 중에서 현재까지 나온 대표적인 3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현 위치 말씀만 좀 짧게 드릴게요. 네. 지금 규모 논의랑 선택 가능한 대안 논의는 앞으로의 공론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정부의 운명을 결정할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시간에 몰려가지고 이 비용이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을, 혹은 이전이 결정될 수도 있을 이건데 4시에 CRC 저도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사안을 지금 15분에 결정을 해서 한다라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 모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15분에 우리의 이 환경과 관련된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규모 논의와 선택 가능한 대안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임 토론을 한 것까지 제 의견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일정을 좀 조정해서 이것에 대한 결정은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자문위원장의 입장에서. 근데 4시까지 역시도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오늘 그 규모와 대안 선택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께 사전에 약속드린 내용